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삶을 꿈꿀 때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생활비와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는 은퇴 후 삶을 상상 속의 낙원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은퇴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도 체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작 퇴직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야 그 심각성을 깨닫곤 합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7억 원 같은 막연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간과했던 은퇴 준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은퇴 후의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품이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평생 벌어도 부족했던 은퇴 준비, 매달 200만 원으로 바뀐 삶.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해 본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에 얼마나 있어야 편안할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과소평가하거나 준비를 미루다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7억을 목표로 했던 김 씨의 실패와 깨달음. 김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7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손을 댔죠. 하지만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62세에 은퇴했지만 모아둔 돈은 고작 2억 원. 이 돈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낙담했지만 곧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작게나마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적은 자본으로 임대형 수익을 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만에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7억이 없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있으면 노후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은 김 씨는 지금 한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거액의 자산을 한 번에 마련하기보다는 매달 들어올 고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례 2. 은퇴 후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정 씨의 변화. 정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연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심지어 주택 문제로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처지에 놓였죠. 매달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작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가정용 재무 컨설팅을 시작한 것이죠.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생긴 후 자존감이 살아나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소득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례 3.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꾸며 농사를 시작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기 비용과 예기치 못한 농업 손실로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졌죠. 도시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던 부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작은 가공식품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했지만 점차 가공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부족했던 노후가 작은 수입원 하나로 안정되었다는 박 씨 부부의 경험은 은퇴 후 삶에 있어 적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왜 매달 200만 원이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거액이 필요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큰 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은퇴 후 안정된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200만 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물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소소한 여가 비용까지 커버할 수 있죠.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된 소득은 삶의 질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 정 씨, 그리고 박 씨 부부의 사례처럼 중요한 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작은 부업으로 시작하라.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소규모의 부업이나 자신의 경험을 살린 일자리로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수입이 부족하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고가의 차량은 멀리하세요.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으라. 퇴직 전에 작은 임대사업, 온라인 강의, 혹은 지역 특산품 판매 같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억 원 같은 거액이 없더라도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만 있다면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매달 200만 원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 그 실현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고민합니다. 나는 준비가 충분할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며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액의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만 있다면 품위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 은퇴 준비,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 목표로 특정한 거액의 금액을 설정합니다. 7억 원, 10억 원 같은 숫자들이 떠오르죠.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목표액에 압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때로 현실적인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50대 남성은 은퇴 준비를 위해 모든 자산을 고위험 투자에 올인했습니다. 큰 돈을 벌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사라졌고 그는 은퇴 후 매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거액의 자산을 쌓기 위한 모험보다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죠. 이는 숫자보다 수입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2. 매달 200만 원, 그 마법 같은 금액. 왜 하필 매달 200만 원일까요? 이는 단순히 생활비의 최소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 충당. 주거비, 식비, 공과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대부분 이 범위에서 해결됩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이 기본적인 비용조차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둘째, 의료비 충당.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들이닥칠 때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셋째, 심리적 안정감 제공. 경제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돈이 떨어질까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더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매달 200만 원의 전략. 그렇다면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봅시다. 소규모 임대 수입 활용. 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소형 주택이나 상가 임대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기존 집을 임대하고 자신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투자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부업. 경험과 기술은 은퇴 후에도 큰 자산입니다. 퇴직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소규모 사업은 은퇴 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고정 수입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은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사례로 보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성공 사례 김 씨의 임대 사업. 김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작은 상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임대 사업을 어렵게 생각했지만 꾸준히 상가를 관리하고 임대 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그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 정 씨의 무리한 창업. 반면 정 씨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을 시작했지만 시장 분석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리한 초기 투자로 인해 고정 수입은커녕 퇴직금을 잃게 되었죠. 그는 실패 이후 소규모 온라인 강의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매달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소한 성공 박씨 부부의 농촌 생활. 농촌으로 내려간 박씨 부부는 자급자족과 지역 특산물 판매로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득은 작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은퇴 후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5. 마지막 조언 작게 시작하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결코 거창한 목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정 수입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쩌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금액은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부업, 임대 수입 또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소소한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의 문제입니다. 7억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품위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그 결정을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은퇴가 훌쩍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날 숨 돌리기 바쁘다가 어느 순간 정년 혹은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해오던 공무원 부부라면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서 통장 잔고를 봤더니 8천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충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 부부라면 대부분 연금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단지 연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계획해야 하고 부모님 부양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요. 혹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사고나 지출 등등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보다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연금이 있어도 예적금, 투자 수익금 혹은 어느 정도 목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공무원이라 괜찮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퇴직 후 은행 잔고 확인하면 이게 정말 다인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혹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공무원 퇴직 부부가 8천만 원을 갖고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그 충격과 더불어 대처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내 이웃이나 선후배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1연금이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네? 첫 번째 사례는 30년 가까이 시청에서 근무한 김 과장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 다 공무원이라서 큰 걱정 없이 지내다가 막상 김 과장이 60세 넘어서 퇴직할 시기가 오니까 슬슬 긴장되기 시작했대요.
김 과장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 액수가 매달 넉넉하다고 하긴 좀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부부 모두 일단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대요.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매달 자동차 유류비가 크게 들지도 않을 것 같고 회식이나 경조사비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기존에 직장 다닐 때는 회사 단체 보험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이제 둘 다 개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해야 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감. 친구나 동료 모임이 해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 많으시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죠? 라는 식으로 오히려 외식비가 늘어남. 평생 못 해본 취미생활 하나쯤 하고 싶어서 학원이나 취미 모임에 등록했더니 월 회비가 생각보다 꽤 등. 아이가 아직 결혼을 준비 중이라 혼수나 예단 등 대량의 목돈이 언제든 나갈 상황. 여기에다가 부부가 퇴직 직전에 은행 대출로 사둔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은퇴 후에는 추가 소득이 없으니 대출 원리금 상황도 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여러 지출을 합쳐보니 매달 연금 소소한 기타 수입 퇴직 후 알바 등을 합쳐도 턱없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 부부가 확보한 순수 현금 자산은 8천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큰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최대한 쓰지 않겠다 하고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월말에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뭔가 모자라서 결국 조금씩 이 목돈에 손을 대게 된답니다. 부부가 이 돈을 10년, 20년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꾸 쪼개 쓰면 금방 사라지겠네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 과장 부부가 깨달은 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내 생활비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결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연금이든 은퇴 후 소득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내가 무슨 비용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 부양과 건강 문제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어요.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던 박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래도록 학교 업무를 담당했고 아내분도 같은 시기에 퇴직하셨어요. 둘 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우리 부부 노후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은퇴 직후 생각지 못했던 큰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거죠. 요양병원비가 환자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의외로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쉽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한 달 25만 300만 원까지도 들 수 있고요. 본인 연금을 어머님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려야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다 아내분도 이제 좀 여유 생겼으니 몸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큰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비와 회복기간, 병원비 등등 또 목돈이 나가게 됐죠. 보험은 일부만 보장돼서 그 차액이 만만치 않았고요. 원래 은퇴 후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취미생활할 생각이었는데 지출에 파묻히다 보니 노후가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박 씨 부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 노후만큼은 제대로 즐기고 싶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 토로합니다. 게다가 8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물론 적진 않죠. 하지만 요양병원비나 큰 수술 혹은 자녀 문제까지 겹쳐버리면 이 돈도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규모거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박 씨 부부의 결론은 내 몸 상태나 가족의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등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은퇴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였어요. 저축이나 보험, 그리고 제2의 소득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죠. 3. 자산 관리를 놓쳤더니 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네요. 세 번째 사례는 구청에서 근무했던 이 팀장 부부입니다. 이 팀장은 은퇴하자마자 편하게 농가주택을 얻어 귀촌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아내분도 시골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한적하게 살면 좋겠다고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부부가 큰맘 먹고 지방에 시골집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 대부분을 집 매입과 리모델링에 쏟아부었습니다. 시골이라
땅값이 싸다곤 하지만 막상 집을 손보려니 예상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니 현금으로 남은 돈이 고작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엔 우린 어차피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 거니까 돈이 별로 안 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집 유지 관리비나 보일러, 수도, 시설 고장, 혹은 농기구 마련 비용 등이 늘 예정에 없던 지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는 몰랐는데 막상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니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60 전후 되면 몸 쓰는 일은 무리하기 어렵잖아요. 가벼운 알바 정도로는 수입이 변변찮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마음만 바쁠 뿐이라는 거죠. 시골 생활이 로망이었던 건 분명 맞지만 실제로 부부가 살다 보니 목돈은 점점 깎여 나가고 새로운 소득원은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로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남은 8천만 원은 어떻게든 불려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농사라도 제대로 지어볼까? 하고 작물을 심어봤는데 날씨나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이 팀장 부부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도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산을 좀 더 불려놓았어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퇴 직후에 꿈을 좇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안정 자산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준비했어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 세 가지 사례는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과 장애물이 은퇴 후에 생각보다 빨리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으니 그래도 남들보단 좀 여유롭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퇴직 후 통장 잔액과 월 지출, 그리고 주변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지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기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확실하게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 후 내가 예상하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막연히 생활비가 아니라 항목별로 보험료, 식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 등 나눠서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자산 분산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다고 해도 한두 번의 큰 지출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예적금, 보험, 투자 상품 등 여러 형태로 분산해두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둬야 해요.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 고민 퇴직하자마자 집에서 쉬거나 여행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취업, 자영업, 파트타임 알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해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좁아지므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부터 미리 실행해보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 가족 돌봄 문제 대비 내가 건강해야 일을 더 하든 여행을 하든 할 수 있어요. 미리 건강검진 받아보고 자녀나 부모님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할 방법을 고민해둬야 하죠. 요양병원비, 간병비, 수술비 등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은 이루되 시기를 분산 귀촌생활 해외 한 달 살기 같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한 번에 퇴직금 자산을 몰아쓰지 않고 일부 시기를 남겨두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퇴직 직후가 아니라 12년 정도 더 일을 한 뒤에 가도 늦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예요.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래도 난 연금이 나오니까라는 안도감이 은근히 커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녀 결혼 연령과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죠. 저축해놓은 금액과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의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변에 조금만 물어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니까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퇴 후
2030년을 살아가야 하는 긴 시간 동안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죠. 결국 재취업이든 소규모 투자든 지출 항목 다이어트든 뭔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은퇴하고 긴 노후를 맞게 되잖아요. 지금 내 준비가 과연 현실적인가? 라고 자문해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남 걱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곧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쯤 가족들이랑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셨으면 해요. 월별 생활비 체크부터 향후 10년 내 예상되는 지출, 그리고 내가 퇴직 후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 한결 머릿속이 정리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오늘 사례들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8천만 원을 불안한 마지막 동아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시드머니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모두 본인 상황을 잘 점검하시고 은퇴 후를 대비해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퇴직 후 첫 몇 년은 꿈 같은 시간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삶을 여유롭고 자유롭게 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준비가 부족할 경우 삶의 큰 격차와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60년 대생인 내 아버지는 퇴직 6년을 맞이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을 겪었다. 그가 겪은 은퇴 후의 진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이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건강,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오늘은 그런 아버지의 충격적 경험을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짜 현실을 공유하고자 한다. 60년 대생 은퇴자의 비극. 퇴직 6년, 아버지가 말하는 충격적 현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내가 은퇴 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면서도 현실에선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현실을 알기 전에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 없이 마냥 편안하게 흐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년 대생인 아버지의 은퇴 후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그 후 삶에 대한 진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6년을 맞이하면서 겪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3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재정적인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면 현실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퇴직 6년 동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그것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그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지만 때때로 부모님의 지원을 요청받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결국 퇴직 전에 준비한 자금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렇듯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비 외에도 비상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사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비 등은 은퇴 후 경제적 계획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철저한 자산 관리와 함께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은퇴 후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아버지 역시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들이 모두 사라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은퇴 후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 등을 통해 외로움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그 점을 깨닫고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죠. 3.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지출. 세 번째는 건강 문제와 그것이 불러오는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은퇴 전에는 별다른 건강 문제 없이 살았지만 퇴직 후 2년 정도 지나면서 아버지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치료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고 점점 생활에 큰 부담이 되었죠.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될 줄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의료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그만큼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함께 금융적인 준비도 필수입니다. 결론 은퇴 준비가 전부다. 결국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점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 6년을 지나면서 아버지가 겪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건강 문제는 단지 아버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시작할 때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등의 포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퇴직 후 6년, 은퇴자의 비극적인 현실과 그 교훈. 퇴직 후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며 기대감을 품습니다. 이제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준비하지만 실제로 그 기대와 현실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첫 몇 년은 자유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은퇴 후 6년, 제 아버지는 그때부터 겪은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을 때 그 빈자리를 절실하게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반드시 맞이할 수 있는 위기를 간과한 채 준비 없는 퇴직 후 여유만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하고자 합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퇴직 후 첫 몇 년 동안 예상보다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퇴직 전 충분한 준비를 했다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료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보다 많은 병원에 가게 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약값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 3년 동안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이를 위한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다가 이제는 주말마다
부모님 집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들이 가끔씩 재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때도 있었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은퇴 자금은 점점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자금을 준비했다고 해도 그 자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퇴 후에도 여유를 두고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퇴직 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2.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 은퇴 후의 외로운 현실. 은퇴 후 직장 생활을 통해 맺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이 끊어지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에 처음에는 여유로움을 느꼈지만 점차적으로 그 여유가 지루함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매일 출근하지 않고 외부와의 접점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은퇴 후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직장에서의 업무가 중요한 일과였고 일터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나 가족, 동호회나 자원봉사 등 외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은퇴 후 우연히 지역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외로움이 덜하고 다시 사회적 관계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 건강관리의 중요성.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아버지는 퇴직 후 몇 년을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던 건강이 은퇴 후에 악화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 지출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관절염까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건강 문제들이 그를 괴롭혔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과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감기나 피로로 여겼던 증상들이 이제는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이는 아버지의 은퇴 후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버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큰 후회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은퇴 준비의 핵심. 재정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아버지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와 건강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퇴직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는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재정적 준비는 물론 심리적 준비와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시작하는 은퇴 준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늦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은퇴 후 갑자기 경제적 불안정, 외로움, 건강 문제 등을 겪게 되면 그 후에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 건강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은퇴 준비가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가 충분하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은퇴 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은퇴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 SCHD 같은 배당 ETF에 넣어두면 충분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퇴직 후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이 마치 만능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기대 수명, 매달 쌓이는 생활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과연 SCHD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은퇴 계획 정말 안전한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늦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재앙? SCHD만 믿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월 200만 원씩 SCHD 배당금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참 편안해 보이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SCHD 같은 배당 ETF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은퇴 자금의 최대 변수. 서울에 사는 62세 김모 씨는 은퇴 후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롭진 않지만 큰 걱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허리 디스크 수술과 재활치료로 의료비가 1년 동안 1,500만 원이나 들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의료비가 한 번에 휘청거리게 하더군요. 결국 은퇴 전 모아둔 예금을 깎아야 했습니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은 점점 커집니다. SCHD만 믿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정적인 안정감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은퇴 후엔 의료비 예비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배당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2. 인플레이션 배당금의 실질 가치 하락. 배당 ETF면 은퇴 준비 끝? 이라는 말에 혹한 58세 이모 씨는 은퇴 전 재산의 80%를 SCHD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계획대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올라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은 필요해졌지만 배당금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때는 200만 원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배달 음식 한 번 시키는 것도 부담스럽네요. SCHD 같은 배당 ETF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배당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SCHD의 안정적인 배당금도 한순간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있는 대체 자산이나 다른 소득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3. 예상 밖의 가족 지원 또 다른 재정 부담. 63세 정모 씨는 은퇴 후 SCHD 배당금과 소규모 연금으로 여유롭게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할 수 있나요? 라는 마음에 은퇴 자금을 꺼내 쓰다 보니 본인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자식 걱정까지 해야 한다니 은퇴 후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은퇴 후에도 가족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CHD 배당금만으로는 긴급 상황에서 대처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완전하지 않다면 이 부분도 은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배당 ETF에만 의존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 SCHD 같은 ETF는 안정적이지만 모든 자금을 배당주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금, 연금,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군을 병행해야 하죠. 2.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 배당금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최소 1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3.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계획.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마무리하며 SCHD는 훌륭한 은퇴 자산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의료비, 인플레이션, 가족 지원 같은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은 생각보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준비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SCHD만 믿고 안심? 은퇴 후 성공을 위한 균형 잡힌 전략.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SCHD 같은 배당 ETF입니다. 저도 이 금융상품이 은퇴 자산 관리에 꽤 유용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 도구만으로 모든 은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SCHD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절대 완벽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오늘은 SCHD의 장단점과 함께 이를 활용하되 실패하지 않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CHD 왜 매력적인가? SCHD와 같은 배당 ETF는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 점이 은퇴자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주식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SCHD의 배당금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만능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서는 SCHD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배당 ETF의 한계와 위험. 1. 변동성과 시장 리스크. SCHD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 의존합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배당주들이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단했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은퇴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배당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 물가 상승, 의료비, 가족 지원 등 은퇴 후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SCHD의 배당률은 평균 34% 수준인데 이를 기준으로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도 연간 30만 400만 원, 월 30만 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3. 세금 문제.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해외 ETF의 경우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SCHD는 미국 ETF이기 때문에 15%의 배당세를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미리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SCHD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3가지 전략. 그렇다면 SCHD를 어떻게 활용해야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 SCHD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SCHD에 몰아넣는 것은 마치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식, 채권, 예금,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배당 ETF와 함께 물가, 연동 채권 TIPS,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 REITS를 포함하면 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일부 보유해 시장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2. 비상 자금을 따로 준비하라. 배당금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지만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는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나 가족 지원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 창출 활동을 병행하라. SCHD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자격증 활용 등으로 은퇴 후에도 유연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새로운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SCHD 활용의 성공과 실패. 성공 사례에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한 55세 박씨. 박씨는 은퇴 전부터 SCHD의 자산의 30%를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내 예금, 채권, 부동산 리츠에 분산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SCHD의 배당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고 채권에서 월 40만 원, 부동산 리츠에서 월 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순 없었어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놓으니 마음이 훨씬 편하더군요. 실패 사례 모든 자산을 SCHD에 올인한 60세 정씨. 정씨는 배당금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에 모든 은퇴 자산을 SCHD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2년 후 미국 증시 하락으로 배당금이 줄어들며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은퇴 자산을 일부 매도해야 했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지만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넣은 게 큰 실수였죠. 교훈 사례 소득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인 58세 이씨. 이씨는 은퇴 후 SCHD 배당금과 연금만으로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지출이 늘어나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을 그려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면서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마무리하며 균형 잡힌 계획이 답이다. 은퇴 후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SCHD는 좋은 도구지만 절대 혼자서는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고 비상금을 준비하며 소득 창출 활동까지 병행하는 것이 은퇴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몇 가지 금융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계획과 준비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은퇴는 안정에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